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 8년의 대한민국 꼴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도 잘 모르는 몰법 위정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 공법, 대통령, 사법 질서 체계가 사라진 채 문재인과 윤석열 두 명의 불법 가짜 수계통령에 의한 불법 정권으로서 무단 통치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권력자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멍청하게 속아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배워 아는 전문 지식인은 입조심을 하고 있다. 혹여 입 바른 말 했다가 자신과 자식들에게 어떤 불리한 해라도 입을까봐 애써 침묵하니 나라의 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 8년의 대한민국 꼴상을 황당스럽게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전 문재인, 현 윤석열 불법 정권의 그들끼리의 이권 카르텔을 깨고서 서로 권력을 쥐겠다고 아웅다웅하다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횡포며 마음에 안 들면 입맛대로 하는 탄핵소추 결의는 그들에게 있어 심심풀이 여흥이다. 그런 다수 의석 야당의 횡포에 맞선 수계통령 윤석열의 어설픈 계엄포고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만 계엄포고령자가 오히려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부역 종사자들의 구속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소추된 상태로 혼란스럽다. 2025년 1월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을지 다수당의 깡패 국회에 의하여 모를 일이다. 나라의 이런 혼란이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 공법, 대통령, 사법 질서 체계가 사라짐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 체계의 운영을 위한 헌법과 공법이 있지만 이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극히 잘못되어가는 실상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할 테지만 망국하는 위정자들과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정자 저들끼리는 마치 극렬한 정쟁을 하는 듯 다투면서도 부적법성에는 입 다물고서 국민을 속이고 비굴한 지식인들은 화라도 당할까봐 애써 침묵이다. 그러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생각조차 없는 일반 서민들로서는 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감히 수계통령이라 하는지, 왜 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렬하게 다툼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극심한 혼란과 정쟁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위정자들의 선동질 당하고서는 양단의 진영 논리에 휩싸여 누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서 앞선 선동질이 곡을 하자 부추기니 그냥 무작정 곡을 하는 좌빠 우빠의 꼴이 아니고 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양단의 집회에 참여를 불문하고 이미 내심의 이념으로 좌빠 우빠가 된 많은 국민은 스스로가 주인임을 잊은 채 다가올 망국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겠다. 주인이 나라에 강도 도둑이 들어와 무단 불법 통치하고 있음을 모르고서 8년째 정권 교대를 이뤄가는데 그들 바짓가랑이 붙들고서 용비어천가 부르는 자가 어떻게 주인일 수 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인 자신의 본분을 행사할 수가 없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은 이념적 대립으로 적화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주사파들로 인하여 북괴의 책략에 깊이 빨려들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체계에서 경계의 수준이 아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적화의 쓰나미가 눈앞에 밀려오고 있다는 상황의 비유가 맞다. 나라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적화되었다는 증거는 2017년 3월 10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가 운영을 위한 관련 공법을 무시 파괴하면서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를 법 절차라는 명목의 허울로서 권좌에서 내치고 그 자리에 불법 가짜 수계통령이 올라앉아서는 8년째 국민을 불법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우선 두 수계통령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8년간의 불법 무단 통치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는 각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원고를 달리하여 여러 법원의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수십 건의 행정소송과 헤아릴 수 없는 고소, 고발, 진정, 행정질의 감사신청 국민청원 등에서 수계통령 수계정권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적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그들에 의하여 괴멸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가 온통 받들며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과 윤석열을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감히 왜 수계통령이라는 것인지, 왜 그들은 헌법수호단에 반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본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 이래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탄핵 234표로서 가결 소추되어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위법사항으로 점철된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탄핵이었던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의 법률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못하여 현재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없었던 대통령 박근혜에게는 파면이라는 탄핵의 선고는 그 심리 및 결정에 있어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여러 가지로 위반한 불법 탄핵으로서 파면 선고는 저절로 무효였고 그런 대통령은 탄핵 파면 거리되지 못했음에도 이후 문재인과 윤석열을 순차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 역시 모두 무효였다.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존중받던 문재인과 윤석열은 국헌문란을 꾀하며 나라를 망국으로 끌어온 자들이다. 이러는 과정에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의 바탕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증거에는 법률로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조사는 전혀 없이 가짜 언론기사로서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아서는 부족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탄핵심판 심리 중에 준비서면 형태로 무단 수정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로서 탄핵심판에 제공했다. 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회피하여 9명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법을 무시 위반하고서는 8명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명백히 침해한 파면 결정을 했다. 그들 8명의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채택하였으며 탄핵소추장을 변경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교사행위와 행위 시 이후에 시행될 형사법률을 소급 적용까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위법한 불법 탄핵으로 당연 무효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되지 않은 헌법상의 대통령이 거리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로서 수개통령 문재인과 수개통령 윤석열로 하여금 나라와 국민을 불법 무단 통치하게 하는 대통령 당선증을 무단히 교부하였다. 이런 위법에 문재인은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국가와 국민을 부적법하게 속였으면 자신의 대통령 권한 행세를 위하여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구금까지 행사,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에 이르는 60개월 동안의 무단 통치의 불법행위 가해를 국가와 국민에 입힌 사실이다. 이후에 윤석열 역시도 국가와 국민을 부적법하게 속였으며 부적법한 대통령 권한 행세한 과정의 부적법성은 수개통령 문재인과 같고 다만 사실상의 임기 수행 중 2024년 12월 3일 수개통령으로서 원인 없는 계엄을 무단히 포고함으로써 거대 야당에 의하여 반란 혐의로 탄핵소추되어 수개통령 자신의 대통령 행세는 멈추었으나 그가 조직한 불법 정권의 부역자들로 인하여 여전히 부적법한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개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즉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문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보아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의 틀에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이 취득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 실시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의 투표로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였지만 불법 탄핵에 이어진 그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달리 방도도 없다. 시민단체 헌법수호단의 8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 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렇게 수개통령 문재인과 수개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지위 및 인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서는 적법성이 전혀 부여될 수가 없는 자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불법 무단 통치를 그들 여야의 이권 카르텔로서 행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국가 헌법기관과 두 수개통령에 의하여 위법 불법의 만행이 있는 속에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위법한 파면 결정 선고는 그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절대적 당연 무효의 파면 결정 선고였던 것이고 이후에 문재인과 윤석열은 국헌문란자로서의 대통령 아닌 수괴일 뿐이며
그들 정권에 빌붙은 정무직 종사자들은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헌문란 행위의 명백한 부역자인 것이다.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거나 탄핵되지 못한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법률상의 대통령임이 분명하다는 법리이다.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실존적 의미, 이를 해치는 수계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의 불법 정권에서 그들 대업으로써 이 나라를 망국으로 좌초시키는 일련의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여러 차례의 공직선거며 정상적인 듯한 통치 행세는 대업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것이지 결코 적법하고 정상적인 통치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에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선거 역시도 적법한 대통령의 치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결국은 부적법한 정권 유지를 위한 과정이자 도구며 수단이었던 것으로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제22대 국회라는 것도 당선 의원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계통령 치하의 부적절한 부역질이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이를 헌법과 법률로서 분석한 이 나라의 정치, 노동, 교육, 종교, 문화예술, 언론에서 장악되었음이고 그들의 대업과 이권 카르텔을 위한 해병의 익수사고 수사에 대한 조작질이며 의료계 분란 조장은 망국의 전야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갖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 작용의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태로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단의 좌빠 우빠들은 적화의 위정 공작에 의한 선동에 이끌려 국소적인 시각으로만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 적법한 대통령을 내쳐두고서 원인 없는 국민의 선거로서 선출한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가 없음에도 속임과 선동질에 의하여 그들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엉뚱한 부정선거 바로잡자는 슬로건으로 광화문과 강남 집회로 분리되는 조작질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수계통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단다. 수계통령 문재인 치하 5년에서 갖은 대립을 조장시킨 국론 분열 책동, 안보 파괴, 재정 악화, 외교 교란, 기업 훼손, 기간 산업 파괴, 갖은 악법 제조, 부정선거에 극치는 친중 친북의 극진한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 문재인과 윤석열의 생각이 같다고 하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 지난 정권을 건드리지 않으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자가 수계통령 윤석열이다. 그런 윤석열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법대로 할 뿐이다라는 허언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공감을 얻고서는 그가 말한 쥐약 먹은 놈들의 당에 뻐꾸기로 날아들었지 않았는가. 쥐약 먹은 놈들이란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받아준 당이 지금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수계통령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이다. 이런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무단히 계엄을 포고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통치자로서의 부정선거와 안보 문제로서 계엄을 포고하게 된 변명으로 국민에게 하소연했다. 그런 이후 무단 계엄의 중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체포할 인사와 조치 방법이 대략 드러났고 계엄군의 활동에서 부정선거와 안보 문제의 극치를 조장했던 전 수계통령 문재인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계엄 포고는 부정선거와 안보 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생각이 같았던 대업의 동업자였던 것으로 수계통령 윤석열이 들춘 의료체계의 교란 그 이후의 종결점이었을 것이다. 안보의 가장 근본은 국민의 단결 즉 국론이 사분오열되지 않는 단결일 것으로 수계통령 문재인과 윤석열 통치의 가장 극치는 국론 분열 책동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한 범란이 교묘하게 헌법과 공법을 위반 파괴한 결과였으며 지금 2025년 범하고자 하는 범란에 있어서도 악패 깡패 국회로서의 갖은 이유의 잦은 탄핵의 소추행위, 이를 받아 처리할 헌법재판소에 이미 드러난 작태를 본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입법 깡패 집단 국회로부터 2024년 8월 5일 탄핵 소추를 당하고서 10월 10일 그 반격으로 본안 사건이라고 하는 주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부수적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당시 9명이던 헌법재판관들은 10월 17일 퇴임하는 재판관들로 인해 장차 6인으로서는 심리도 열지 못하니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강행법규로서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던 것이다. 법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지 필요하다면 6인으로서도 심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6인으로서 심리를 계속하게 한다는 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본안 사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대적인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적용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본안의 결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된 본안 사건이 아닌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판단할 객체의 소재는 국가기관인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가처분할 소재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법규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으로 가처분할 여지의 판단 객체가 아니다. 헌법재판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으로 흔히 아는 간통죄 법규의 폐지가 생각나실 터인데 그것은 간통죄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판단해달라고 한 헌법소원 심판 본안 사건에서 그렇게 결정 나온 것이다. 본안이 아닌 부대적인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 정지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안 사건의 간통죄 법규 폐지와 본안 아닌 신청 사건으로서의 법규 효력 정지가 다른 점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인용 결정을 하면서 그의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처분 제도의 관련 법규다. 법규의 효력을 정지 폐지시킬 수 있는 본안과 이를 할 수 없는 신청 사건이라는 차이에서 사건의 인용 결정 취급 경로가 틀렸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서의 판단이 아닌 재판관 임의의 법규 효력정지 결정 처분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 법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국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에 잘못 인용 결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구한 본안 청구 아닌 가처분 신청 취지로서 법규 효력의 적용 정지를 구했던 것으로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나 이때 함께 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의 사건에 구하는 취지인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다른 모든 사건에까지 널리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로 부적법한 판단의 결정을 하였지만 그 결정문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으로 한정 적용하는 결정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한정 적용은 당연한 것임에도 12월 27일 피청구인 윤석열의 재판 참가 여부와 무관히 그 기일을 통지하고 심리 절차의 재판정을 연 제3의 다른 사건에까지 6명 재판관으로 1차 심리 진행 행위는 또다시 법난을 도모한 헌정문란을 꾀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2017년의 헌법재판소,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이러했으며 수계통령 윤석열의 무단 계엄 포고와 그에 대한 반란 혐의의 형사소추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진 출두 명령을 윤석열이 이행하지 않자 법원의 관할을 비껴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하여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았다. 수계통령 문재인에 의하여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된 후 지금까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다가 기관을 설립해준 수계통령의 뜻을 추종하거나 그의 당 다수 의석의 야당세를 업고서 이제야 일 좀 해보려는 듯한 모양새가 애처롭다. 그러면서 명판에 붙은 고위공직자라는 타이틀로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다 불러들여서는 편법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쇼핑을 즐겼다. 그런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의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법에도 없는 특별 주문형으로 나온 것인가 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다.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규의 적용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이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강행 규정을 위법한 영장의 발부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법규의 적용을 예외로 표시했다는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법관 판사에게 법규의 효력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검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적고 장소, 신체, 물건, 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중 일부를 기각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오히려 법원이 자발적으로 법규 적용을 제한해주면서까지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원에서, 수계통령 치하에서 말이 안 되는 법질서가 훼손된 상태를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일단 발부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판사가 입법권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법규의 효력을 개폐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삼권분립체제, 즉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영장으로서 그 가치를 잃는다고 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만을 줄이며 신뢰가 기반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은 국민의 약속인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사회여야 함이지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이 마음대로 법규의 효력을 개폐하는 판결자 마음대로 하는 법치는 법전은 있으나 지키고 기대할 법이 없는 몰법의 세상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 8년의 세상을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줄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좌빠거나 우빠거나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이 방치방임함으로써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법은 어제는 대통령 박근혜, 오늘은 수계통령 윤석열, 내일은 우리 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그때에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것임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의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불법 탄핵으로서 탄핵파면 거리되지 않은 아직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복귀로서 혼란의 근본인 불의 불법, 거짓을 종식시켜야 함이 답이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복귀에 있어 받쳐줄 정당도 인물도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고 복귀 불가론을 말한다. 하지만 적법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과 국민의 군대인 국군 통수권이 적법한 대통령에게 작용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국군은 수계통령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판에서 더 이상 자녀 임기를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고 최후의 헌법수호 책무자로서 지난 8년의 불법 가짜 수계통령의 시대를 청산하는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사직하는 하야를 성명하고 박 대통령을 적법하게 잇는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불법 가짜 수계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의 붉은 줄을 치지 않는 불법 불의의 역사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국은 이런 불신과 혼란이 이 나라를 망국으로 좌초시키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국민주권 의식을 일깨워 불의, 불법, 거짓에 맞서는 단결된 국민 저항이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수준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 목전의 상황임을 초조한 마음으로 헌법수호단은 적법한 법리로서 고하는 바이다.